예, 금요일 경제 뷰포인트 시간입니다. 먼저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살펴보시죠. 예, 지금 보시는 표가 고용보험의 적립금 추이입니다. 이 실업에 대비한 보험이죠. 2016년 9조 5천억 원이었던 적립금이 코로나19가 닥친 지난해 2조 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2조 7천억 원가량 마이너스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고갈 위기라는 거죠. 적립금이 줄어드는 것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기 때문인데 고용보험기금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흑자였지만 최저임금 여파로 실업자가 늘면서 고용시장이 악화됐던 지난 2018년 적자로 돌아서더니 코로나까지 겹친 지난해에는 5조 원대로 적자폭을 키웠습니다. 결국 정부로부터 지난해와 올해 8조 원 이상을 빌려다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자도 1,300억 원 넘게 물고 있고요. 이처럼 고용보험기금 고갈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조만간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또 실효성은 있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석 기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데이터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인 점을 감안했을 때 좀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만 12조 원, 또 올해도 매달 1조 원씩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니까요. 실업자 생계를 지원하고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기금은 경기 변동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특성이 있거든요. 경기가 회복돼 고용이 늘어나면 흑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5년간 적자가 지속됐지만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6년간 흑자로 전환한 바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최근 또 고용 시장이 양적으로도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기금 사정이 나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대책을 검토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고용 사정이 나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 고용기금의 재정 건전성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기금 목적과 상관없는 사업을 고용보험에 대거 넣고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주는 모성보호급여입니다. 재작년과 지난해 2년 동안 여기에만 2조 9천억 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복지제도에 더 가까우니까 고용보험이 아니라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여기에 재작년이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최대 9개월로 늘리고 지급액도 평균 임금의 60%로 높인 것도 한 요인입니다.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한 조치였지만 이게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서 부정수급자 양산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정부가 기금 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인데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이제 보험을 세금처럼 쓰는 걸 정상화하자 이런 입장인데 어느 부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겁니까? 네, 고용부는 고용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 회계, 즉 세금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협의 중인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특히 최근에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대책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개선 대책이나 한시적 사업에 대한 일부 조정 방안 등만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매스를 대긴 하지만 이걸로 해결될지는 미지수인 거죠. 그래서 결국 보험료율 인상으로 귀결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 문제 해결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보험료율이 올라가게 된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다시 국민들한테 손을 벌린다는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지적이 정부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취재해보면 인상 시기를 최대한 뒤로 늦추고 최소한 올해는 안 하겠다 이런 기류가 감지됩니다. 고용보험 제도가 1995년에 도입됐는데 이후 총 4번의 보험료율 인상이 있었습니다. 만약 올해 다시 오르면 이번 정부는 임기 내 고용보험료를 2번 인상한 최초의 정부가 되거든요. 부동산 세금 인상 또 가상자산 과세 등으로 가뜩이나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준 조세인 고용보험까지 올리는 건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고용기금을 쌈짓돈 삼아 선심성 정책을 펼치다가 기금은 축내놓고 짐은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예, 지금이라도 손본다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다는 건데 일단은 발표되는 대책을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확인하시죠. 정부에 가서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조금 왜 이렇게 인정하시고. 잘못된 뉴스를 갖다 전 국민이 보게 하고 이 계십니까?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은 주도권을 국회의원이 갖게 되어 아닙니다.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난 4월 국회 대정부 질문 때 모습입니다. 당시 국무총리 대행을 맡고 있었던 홍남기 부총리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백신 접종을 놓고 설전을 벌인 장면인데 그동안 소신 없이 정치권에 끌려다니면서 홍백기, 홍두삼이 이런 오명을 얻기도 했었던 홍 부총리가 중간중간 의원의 말을 끊거나 또 표현 수위도 높이면서 강백기가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주 다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열리는데 2차 추경,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첨예한 현안들이 산적을 해 있습니다. 또다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인데 관련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이번에도 홍 부총리의 소신 행보 이어지겠습니까? 네, 국회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역시 관심은 둘째 날 경제 분야입니다. 2차 추경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놓고 격돌이 예상되는데 이번엔 앞서 보신 영상과 다른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엔 홍남기 부총리가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면 이번엔 여당 의원들과 격론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추경 규모 또 방식과 관련해서 현재 정부의 입장이 여당보다 야당 쪽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당 의원들과 격론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당정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의미입니까? 네, 빚내지 않고 추가 세수를 활용한 2차 추경을 한다. 그리고 일부는 나라빚을 갚는 데 쓰겠다는데 당정이 큰 틀에서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선별 지급할 거냐, 보편 지급할 거냐를 놓고선 아직 이견이 커서 조율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일단 하나씩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경 규모를 놓고 당정 간의 간극은 현재 어느 정도나 되는 상황입니까? 네, 이번 2차 추경의 재원은 올해 예상보다 더 거칠 세금 32조 원입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가운데 지방정부 재정 보강에 써야 할 돈을 제외하면 실제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약 20조 원이 되는데요. 정부는 여기서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를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추경 재원은 더 줄어들게 되죠. 지난해처럼 전국민 지원금을 줄 경우에 필요한 재원이 14조 원에서 15조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으로 보낸 교부금을 다시 당겨 쓴다고 해도 추경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여당 입장에선 부족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빚을 갚는 데 동의한 걸 놓고 선별지원 입장 굽히지 않는 홍남기 부총리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달갑지 않지만 한 발 양보한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당이 한 발 양보를 한 거라면 논의 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좀 입장을 바꿀 여지는 없겠습니까? 네, 일각에서 당정이 보편 지원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기재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과 좀 다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줄곧 그랬던 것처럼 보편 지급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못 박은 만큼 앞으로 당정협의와 다음 주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과 정부 간 격돌이 불가피해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당정은 이달 말로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2차 추경안을 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거든요.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클 수 있고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날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이달 안으로는 결론이 날 거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예, 양측의 입장이 또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정치경제부 조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